오늘은 수소연료전지 섹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력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안정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섹터가 바로 수소연료전지 섹터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 장치입니다. 일반 화학전지와 달리 공해 물질을 내뿜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속하며 소음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전기분해시키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 수소연료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석유, 가스 등의 물질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화학전지와 달리 연료와 공기가 공급되는 한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터빈 발전 방식과 비교했을 때 우선 에너지 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으며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이기에 유럽에서 탄소 중립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 섹터가 부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는 부피가 작아 공간 확보가 쉽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가장 보편화된 주거부터 건설, 선박, 잠수함, 자동차 그리고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집니다. 앞으로 드론이 군사, 수송,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는 시대가 다가오면 이 수소연료전지가 크게 부각되어질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똘똘이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수소에너지는 수소를 연소시켜 얻는 에너지로 수소의 열량은 석유의 3배로 알려져 있으며 수송이나 저장면에서 안정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무공해 연료로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원리에서 청정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수소에너지의 메커니즘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에너지 대사에서뿐만 아니라 식물의 광합성 등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생화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 ACT 2024 박람회에서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 박람회에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의 상품성 개선 콘셉트 모델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전시하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 공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관리류와 만나 전기차 수소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수소 물류운송 밸류체인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이유가 있다. 미국 대륙은 넓고 직선 도로가 많아 장거리를 달리는 수소 전기 트럭이 적용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소 밸류체인 구축이 목표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이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ACT 엑스포 2024에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상품성 개선 모델 콘셉트도 디지털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즉 SOFC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주택 등의 건물에서 이 연료전지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향후 분산 발전원으로서 이 SOFC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PAFC, MCFC, SOFC, PEMFC 등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에는 용도나 효율면에서 SOFC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현대차에서 선언을 했듯 이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가 한 걸음 바짝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OFC 관련주들을 차트 차원에서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 수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섹터가 2분기에 가장 핫한 섹터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했던 테슬라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한 섹터가 부각되기 위해서 그 섹터 전체를 견인할 만한 전방위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현대차에서 추진하는 수소전지 사업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불씨는 당겼다고 봅니다.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이라는 글로벌 이슈와 맞물려 있기에 이 섹터의 부각은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각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차트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두산표 셀입니다. 최초 상승은 여기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121선의 하락 각도와 241선의 하락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길고 긴 조정 끝에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황금 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오늘 급등 자리가 대세 전환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였고 121선의 각도가 상방으로 꺾여 있고 241선과의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한 방에 두 선을 뚫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대세 변환점 맞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기에 조정이 나오겠지만 집문서, 땅문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두산그룹에 대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신뢰하는 애널리스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두산그룹 종목들 전체의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두산그룹은 이미 구조 조정을 다 완수하여 각 계열별 자회사들이 신사업 구조로 개편한 상태에서 혁신적인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그 전망도 모두 밝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두산그룹 종목들 하나하나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꽤 유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가치 투자 측면에서도 꽤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이 두산그룹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SK이터닉스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하락세 끝에 반등할 때 소개를 했었는데 제 예상대로 오늘 전고 돌파가 나왔네요.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기업 자체도 우수하고 시황에도 맞고 신규 상장주란 장점도 있고 신고가 영역이란 매력도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단타꾼이라 단타 개념에서 접근을 하겠지만 스윙 차원에서 타점이 나오면 스윙 매매하기에도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 스윙 매매의 진리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선엔지니어링입니다. 보시다시피 U자형 반등입니다. 앞으로 저항 라인이 될 만한 구간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꼭대기의 매물대를 제외하면 매물대 장벽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치고 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상승하는 각도도 좋고 일목균형표 기준선과도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엠벨선을 따라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나올지 조정을 보이며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N자형 파동이 나올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횡보 구간 이후 저지발을 돌파하며 급등하는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코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종목과 차트 흐름이 비슷합니다. 즉 121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급등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세력 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상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급등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길게 나왔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조정이 짧게 나오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포가 작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고가놀이에서 타점 잡는 것을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면서 어떤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지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미코라는 종목에서 단주로 실전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LTC입니다. 일단 앞에서 매집봉들이 보입니다. 이 지점이 대세 전환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쓰리봉을 찍고 조정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한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지금 구간이 2차 상승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가 무섭습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캔들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차트를 좀 최근 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확실히 차트가 잘 보이네요. 이 차트에서도 공부할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반딧대거지들이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입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면 저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엠벨선이 깨지는 자리가 역시 매도 타점입니다. 이후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21선이 살짝 깨지고 나서 반등을 합니다. 반디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도지 캔들들도 여러 개가 보입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을 잡아도 되고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 저지바들입니다. 이후 상황에서 주요 타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언제나 중요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좋은 타점이 됩니다. 어김없이 반디들이 등장한 자리입니다. 저지바를 확인해 두면 반등하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역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도 저지바를 활용하면 정확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역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기다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분히 기다리면 눌림의 자리가 나오고 정확히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국면에 들어선 차트를 관찰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을 스스로 터득하였습니다. 어떤 종목은 1년 동안 기다린 후에 타점을 잡아 수익 실현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종목 관리, 꾸준한 관찰. 이것이 고수가 되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최초 상승에서 타점을 놓쳤다면 이렇게 눌림의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연속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럼 또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눌림이 나옵니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양그린 파워입니다. 역시 앞 구간에서 매집봉들이 보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후 기준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역시 타점은 여기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저지바뿐만 아니라 이평선이나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훌륭한 타점이 됩니다. 또다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급반등을 했습니다. 저항 라인을 뚫지는 못했으나 오늘 등장한 양봉 캔들이 이전 음봉들을 한꺼번에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입니다. 돌파 전에 나오는 돌파 신호 캔들입니다.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동나비엔입니다. 1차 상승, 1차 하락, 2차 상승, 2차 하락, 3차 상승을 기다려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 차트도 공부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 딱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매수 타점이 그냥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돌파보다는 눌림. 제가 나중에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래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 노래 제목이 돌파보다는 눌림입니다.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흑암의 세력은 꽁꽁 숨겨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놈들의 목적은 인간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초고대 문명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 이상의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주류학계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이론과 더불어 기득권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론 중에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허구가 밝혀지면 세상 자체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새빨간 거짓말이 창조론입니다.
아직도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허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판스퍼미아 이론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구 생명의 근원은 우주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른다면 제야사학자 최희성님의 판스퍼미아란 책을 고를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이 없습니다. 절판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이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딱 한 명만 고른다면 저는 서슴없이 최희성님을 고를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타시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차원 상승을 위해 우주영단에서 보낸 선구자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연구하고 계신 우주와 지구의 역사에 관한 진실이 무지몽매한 물고기 자리시대의 모든 지식들을 싹 다 갈아엎을 것입니다. 다시 초고 대문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의 대립은 원시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핵전쟁이었습니다. 지구 하늘에 얼음띠인 궁창을 핵미사일로 파괴한 우주전쟁이었습니다. 양쪽 문명이 모두 파괴되어 원시 문명 사회로 되돌아간 어마어마한 대격변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 문명은 남성적 문명이었습니다. 레무리아 문명은 여성적 문명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레무리아 전통을 이어받은 목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흔적이 흑피용 문명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전통이 고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공자 개새끼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우리의 여성적 문명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물병자리 시대 그리고 후천 개벽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성적 문명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삶보다는 계곡의 가치를 숭상하는 것이 여성적 문명의 특징입니다. 남성적 문명은 지배와 통치가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그토록 전쟁이 많았던 것입니다. 산에 아이들만 남겨놓으면 잘 놀다가도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싸우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자아이가 하나 끼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해원 상생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대립과 반목은 모두 사라지고 서로 협력하여 공생공존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우주운행의 원리에 따른 시대적 조류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철칙이며 숙명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주식시장에서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음봉을 사랑합니다. 저는 돌파보다는 눌림을 좋아합니다. 저는 치고 나가는 것보다 차분히 기다리는 것을 주식시장에서 경험을 통해 몸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게 주식시장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실생활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일조를 하는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눌림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 추세가 좋아 21선을 깨지 않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에서도 눌림의 자리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어 타점을 잡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돌파보다는 눌림. 이 마인드를 반드시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돌파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오기 전
큰오빠 캔들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큰오빠 캔들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최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그 끝을 알 수 없이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이제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큰 오빠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큰 오빠 캔들은 돌파 직전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급락하던 자리에서 반등할 때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을 했지만 다시 기준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또 반등을 했지만 다시 기준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후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주요 맥점이 보입니다. 21선을 돌파한 이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이 자리가 황금 맥점입니다. 이후 매도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엠벨선이 깨질 때 매도합니다. 다음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선이 깨지고 나서 121선을 유사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이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또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최근에 급락이 나왔네요.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1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딧 떼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121선을 회복하는 자리가 황금 타점이 될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트레이더 한 분이 계십니다. 2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의 길에 들어서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자식들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이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3번인가 깡통을 찬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시원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하며 와신상담 3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제 롤모델입니다. 이분은 장이 서는 날, 장이 끝나면 시세가 나온 종목을 위주로 300개에서 500개의 차트를 돌려본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세가 나온 종목들에 관한 뉴스, 이슈, 모멘텀을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자신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설픈 기법 하나로 수익을 내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주식 투자의 원리를 하나하나 터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소전지 섹터에 대해 소개를 하였고 관련주들의 차트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꾸준히 관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섹터와 관련된 업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고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도 유심히 관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타점이 나오면 단주로 연습을 하면서 말이지요. 이 과정을 겪어가다 보면 어느새 고수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전업 트레이더가 슈퍼개미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고시원에서의 은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거의 매 끼니를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에 조미김 하나로 때웠다고 합니다. 가끔 큰 수익이 나면 국밥 한 그릇으로 외식을 하며 혼자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틀란티스의 남성적 문명과 레무리아의 여성적 문명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돌파보다는 눌림이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삶보다는 계곡의 가치가 더 빛나는 시대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근히 힘을 기르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3년이라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세상에 나와 유튜브를 개설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빠른 소리가 아닙니다.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협소설을 읽다 보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은둔 고수가 강호에 등장하여 악의 무리들을 소탕할 때 통쾌함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또 무협소설 중에 성장형 무협소설에서는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주인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감동이 없는 무미건조한 사람과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메마른 사막을 보는 느낌입니다. 살아있다와 감동한다는 두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유일한 목적은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슴 설레고 감동하기 위해 또 그러한 감동을 베풀어주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슈퍼개미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방에서의 3년이란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